여러분들께 멋진 강의를 들려드릴 테니까 그에 못지않은 호응으로 이분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VP 대구에서 오신 VP 정광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아니 이걸로 가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정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는 처음 서보는 자리라서 많이 떨립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매일 접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계하고도 이 힐리월드에 있는 힐리나 맥힐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그때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은 대체보안요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보안대체요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안대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보안을 해주고 대체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보안대체요법이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용어가 만들어졌냐면은 정통의학이 제일 강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이 대체보안요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하버드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3분의 1이 벌써 이미 보안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3분의 1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자에다가 고수입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써 보안대체요법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미래의 간호사를 양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양 과목에 보안대체요법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보안을 하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민간요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환자가 질병이 있으면 약을 쓰고 주사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간호학과에 이런 보안대체요법의 과목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간호사회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목소리가 좀 떨리죠. 보안대체 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협회도 가입을 했었는데, 자, 이런 보안대체요법이 간호과에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건강관리가 우리가 바뀌어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때의 교육 현장에서나, 지금의 제가 병원에 있는 의료 현장에서나, 오랜 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치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힐리월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힐리월드에서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맥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왜 지금은 맥킬리인가 라고 주제를 잡으면서 이 건강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지만 강의를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왜 건강한지를. 근데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은 맥킬리인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자, 맥킬리, 저는 맥킬리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맥킬리일까?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지구와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구 굉장히 온난화로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죠, 그죠? 우리 지구가 어쩌면은 비닐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청이 깨지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이 복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지구로 들어오게 되고, 또 지구에서 우리가 쓰는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주지를 못하면서 하나의 막을 형성하면서 온도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온도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우리가 가깝게 접했던 질병이 코로나였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니면서 논문을 받는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논문에서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인구 감소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더 강력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누구는 코로나 걸렸습니다. 나도 걸렸고, 누구도 걸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면역이겠죠, 그죠? 내가 얼마만큼 내 건강 관리를 유지를 했느냐. 저는 실제적으로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병원에서 바로 내 옆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환자가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옮기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는데도 그때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제가 좀 풀어지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환경에 노출되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코로나 걸리기 시작하는데 3번째 걸렸습니다. 코로나. 3번째 걸리면서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저도 이제 코로나를 버티고 못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가 우리가 맥키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 AI와 이런 웨어러블 기술이 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떤 맞춤형 케어를 가능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맥키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강관리도 이제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이런 많은 AI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너무나 깊숙이 섬에 들어와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병원에 내 건강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맥킬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달라지는 건강관리와 이 맥킬리가 어떻게 협력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하루에 얼마만큼 여러분 충전을 하십니까? 한 번은 아마 충전은 꼭 하실 겁니다. 그죠? 많게는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휴대폰 배터리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배터리. 배터리 우리 20%만 되어도 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끄지면 어떡할까? 저는 하루 출근할 때 휴대폰을 들고 가지를 않았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이. 근데 20%만 돼도 벌써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충전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휴대폰 배터리가 5%만 남아있다. 어떨 것 같아요? 전부 다 충전기 찾습니다. 충전기 찾아가 충전을 시킵니다. 왜? 방전되면 안 되니까.
이 휴대폰 없이는 내가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내 몸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몇 프로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줘. 나 지금 잠이 너무 부족해. 잠을 좀 자게 해줘. 그런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피곤해도 아이 좀 참자. 잠 못 자면 어때? 뭐 다음에 자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다 보니까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몸도 휴대폰처럼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휴대폰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이 되어서 그냥 꺼져버리죠, 그죠? 우리 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질병이 오면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가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아프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아프기 전에는 병원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병 생기면 가서 치료하면 되지. 제가 파트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손에 관절염이 심해서 늘 통증을 안고 사는데, 제가 이서 보면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냥 약 먹고 아프면서 살래요. 심해지면 병원에 갈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냥 저도 그냥 말문을 닫았습니다. 왜? 더 이상 얘기해봤자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관절염 약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겪었어요. 얼굴은 달덩이 같은 문페이스가 되고, 그죠? 온몸, 손과 발은 퉁퉁 부어가지고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약을 먹고 살겠다. 또 심해지면은 병원에 가서 더 많은 약을 받아서 먹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면은,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방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예방을 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내가 예방을 해서 병원을 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방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제 운동도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 가보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왔다면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을 해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산을 많이 타고 있고, 마라톤을 해보니까 잘은 못 뛰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생활화되어져 있고, 또 AI 기술까지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맥킬리도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AI가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건강도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건강을 잃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맞나요? 사람들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저도 항상 입에 그 소리를 달고 살아요. 너무 바쁘다. 바쁘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운동도 못합니다. 그죠? 운동도 못하니까 당연히 내 건강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현대인의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나타난다. 그게 지금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자, 스트레스.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은 스트레스는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계속 껴안고 갈 것이냐? 껴안고 가면 우리가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내가 살려면은 너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라고.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푸는 방법이 산을 올라갑니다, 저 혼자. 저 혼자 산을 올라가면서 내내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올라가서 땀으로 다 쏟아내버리고 내려오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런 스트레스 스스로가 하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현대에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제가 파트너를 만나면은 거의 뭐 한 10명에 8분은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회사의 사장님 같은 사장님은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잠만 잘 자게 해주면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도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불면증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 휴대폰, 그리고 여러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들, 밖에 가로등 불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불면증을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힐리월드에서 좋은 거 나왔죠, 그죠? 저도 잠을 굉장히 못 자는 체질이었거든요. 늘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4시 반.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눈 뜨는 시간은 4시 반입니다. 저는 오히려 시계보다 더 정확해요. 어떤 때는 시계가 나를 깨워주나 안 깨워주나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힐리월드를 만나면서, 맥키리를 만나면서 제가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을,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너무나 깊이 잔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아, 너무 개운하다, 너무 잘 잤다,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잠이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무기력해지면서 운동도 하기 싫어져요. 맞죠, 그죠?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PPT 만든다고 밤을 새웠거든요. 하루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아침 4시까지 이 PPT를 만들고 30분 자고 수영하러 갔습니다. 수영하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밤을 꼴딱 새우고 갔더니만은 그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동에 라운딩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 방에 앉아서 그냥 정말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운동까지 우리가 못하는,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죠? 제대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서서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맞나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어때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는 피곤해서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계속해서 방전이 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할 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그러고는 퇴근해서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전히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저의 생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균형 다 깨어집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좀 해. 밤에 잠을 좀 잘 자. 잠을 잘 자야지 건강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맥힐리 서라고요. 당연합니다. 맥힐리도 서라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건강을 못 챙기는 거는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한마디를 꼭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건강을 잃잖아? 그러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절대 병원에서 제가 늘 환자들을 보면서 이 병원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물론 환자들로 인해서 제가 월급을 받고 살지만은, 저는 환자들한테 정말 많은 교훈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전합니다. 좀 깨우치고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관리를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건강해지고 싶을까요? 왜 건강해지고 싶어요? 저는 내가 건강해지니까 이런 힐리월드도 만난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제가 건강하니까 움직이고 발로 뛰고 해서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버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니까 좀 여유로운 시간도 제가 즐길 수가 있고, 또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러면은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없는 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돈이 만들어지면은 시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행복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다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요양병원이지만은 암 전문 병원에 제가 있을 때 거기는 전부 다 인지가 있고 그냥 암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일상생활하는들하고 생활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분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지금 돈 죽을 때까지 평생 벌어놨어. 근데 나 지금 병원에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돈 너무 많이 벌어놓고 이제 시간도 많은데 몸이 아프니까 그냥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때쯤에 제가 힐리월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잠도 푹 자게 되고 나의 건강 관리는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호 잘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 신호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그 신호가 뭔지? 어떤 거예요?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다 좀 쉬라 그러면은, 조금만 더 참자.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번 일만 끝내면 쉬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버틸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몸에 보내는 그런 신호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활 습관 병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옛날에 노인에게만 나타났으니까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왜 생활 습관 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래서 20대, 10대, 30대에서도 이런 질환들을 볼 수가 있고 치매가 노인에게서 나타난다면은 자, 조로 치매라 그래서 65세 이전에 나타나는 치매를 우리가 조로성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치매가 조로성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40%를 웃돌고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조금 더 빨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맥키리를 만난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킬리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맥킬리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자, AI로 개인의 상태를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도 유지를 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미세한 에너지까지 정교하게 저희 몸에 전달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는 맞춤형 관리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맥킬리는 절대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이 맥킬리는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웰니스 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킬리 기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아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디바이스에다 가볍고 작다 보니까 휴대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조작도 우리가 복잡한 조작 없이 그냥 휴대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고 사무실에서고 여행 갔을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디바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이런 건강관리 거창해야 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계 하나를, 이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매일 실천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죠? 맥킬리 디바이스가. 자, 맥킬리는 우리의 매일의 실천을 돕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킬리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앰모스피어, 워터, 맥메킨, 경락, 플러스, 맥메킨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게 물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물을 만들어 놓고 양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면은 물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회사에서는 마인드 프로그램,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이어트,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뭉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락 프로그램,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수면 프로그램. 이렇게 저는 맥킬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다음날 일어났을 때 깨어난 몸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관리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자,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제안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웨어러블로 인해서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그죠?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홈케어 그리고 개인 맞춤형 기계 사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하면은 건강도 꾸준히 기록하고 변화가 있어야만이 기록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사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킬리 저희가 파트너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제품 사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4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디스커버, 이볼버, 프로,
옵시디안.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파트너분들을 만났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족하지만은,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배운 그 가장 큰 교훈은 뭐냐 하면은,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건강할 때 잘 지키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그 문구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뭐라고 문구를 넣어뒀냐면은, 건강은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